그러면 혹시 그 입주하시고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지내셨는데 시스템 창호 잘하길 정말 잘했다 했던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? 이제 볕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죠. 그리고 지금 저녁에 초저녁에 한번 이렇게 보일러를 가동한 뒤에 다음날 아침까지 온도차가 거의 없어요. 아, 보일러를 끄고 주무세요? 예, 보일러를 끄고 자도 한 2도 정도만 내려가더라고요. 아, 밖에 온도가 영하 한 5도일 때 그러니까 네네. 22도쯤 올렸다가 새벽에 20도까지가 유지되는 걸 보면서 단열 창이 주는 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안방에 침대 바로 옆이 창인데 네. 뭐 잘 때 전혀 냉기를 느끼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기밀성이라든지 단열 이런 부분은 네네. 효과가 입증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창모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시고 연락을 주시고 상담하시고 이렇게 시공까지 했잖아요.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 건축주님이 느끼시는 시창모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그 전남 강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먼 곳이죠. 서울에서. 멀지 않아요? 5시간이면 오는데. 갑니다. 와. 출발. 여기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많이 막히네. 4시간 26분. 아주 멀진 않네. 이거 모르겠으니까 저 예정 시간이. 좋은데? 왔다. 따라라라따. 와. 먼 곳인데 굉장히 그 우리 한 팀장님이 네. 그 이렇게 여러 번 거쳐서 견적을 바꿔주시고 네. 또 수정해주시고 그러면서 적절한 이렇게 문을 추천해 주셔서 그 적절한 크기, 적절한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고 시공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 건축 목수가 아직 진행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네, 일을 맞아요.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도 잘 해주셨고 그런 점에서 신뢰하는 신뢰감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뭐 시창모뿐만 아니라 이제 이 네. 집이나 네. 건축적인 부분에서 이 창모는 좀 이렇게 할 걸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해놓고 보니까 이 창을 조금 더 크게 할 걸.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시창모 측에서 좀 더 그걸 더 크게 넓게 하세요 이 말을 차마 못했을 것을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거죠. 그러니까 가장 보기 좋은 창, 이를테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가장 보기 좋은 창 크기를 제안을 좀 그때 해주셨더라면 이런 생각은 조금 있어요. 이를테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요? 부엌 그 네. 창이 이게 60에 180이니까 그러니까 가로가 1800에 네. 세로가 600. 네네. 그런데 그걸 아예 2100쯤으로 30cm만 넓혔으면 그 창이 훨씬 더 예쁘게 보였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. 그 창 길이가 딱 저기 거실에 있는 그 창 길이죠. 예, 이제 가운데 방에 있는 북창, 서재. 서재 네네. 북창입니다. 근데 네. 우리들이 이렇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창호에 대한 크기와 넓이의 감각이 네. 막상 다 지어 놓아 봐야만 알게 되더라고요. 네. 사실 얼마나 될까? 이게 너무 크지 않을까? 또 너무 보기 싫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좀 더
그 시창모에서 좀 적극적인 네네. 오히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그게 좀 잘못하면 뭐 자기들 이렇게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안을 해주셨었더라면 네. 나는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. 네. 좀 아쉽지만. 네. 네, 열심히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혹시 이제 좀 집을 지어볼까 하는 예비 건축주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아니면 선배로서 한마디를 해준다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집을 지을 수 있다. 뭐가 있을까요? 창호의 크기와 위치, 너비, 네. 위치, 높이 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감각이 없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그걸 입체적인 그 건축물 도형을 가지고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 이걸 자주 바꿔가면서 해보아서 자기가 원하는 창호를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거의 건축과 학생 때 그 네. 연습 많이 하거든요. 휴먼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어떤 높이에서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들을 아무도 모르거든요. 처음에 입학했을 때 건축과 학생들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제 1.5m가 사람이 내가 서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데 지금 그 충고를 너무 해주신 건데 해주신 거라서 그게 제가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런 높이들 지금 내 집에 있는 가구나 창문의 높이들을 실제로 자로 재보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. 네. 네. 사실 아파트가 가장 표준적이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에 자로 여러 번 쟀어요. 높이나 이런 걸. 예를 들면 화장실, 샤워장의 최소 공간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라든지 또 창이 어디 높이에 있는가라든지 그 얼마나 열어지는 공간이 열어지는 창의 너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 좀 잘 살펴야 되겠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희 시청모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. 나중에 VR로 진짜 체험할 수 있게 한번 하면 좋겠네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러십시오. 그럼 이 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을까요? 시공하시면서 건축을 해보니까 전기 일을 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 가장 나중에 나가요. 사실은 목수를 제외하고. 그런데 사실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콘센트나 전 등의 위치를 잡아놓으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. 아, 네, 그렇죠.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다 이미 이제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집이 다 완공된 뒤에 전기 달아놓고 불 켜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집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? 지금 조명 예, 그런 점이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저쪽에 있는 등도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. 아, 요게 위로. 저도 처음에 이게 잡아줬을 때 수정을 요구해가지고 이 두 개는 더 이렇게 벌려놨는데 그것도 처음에 막 그런 것들이 좀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요. 건축주님께서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지 실제 이 보는 눈은 굉장히 그 건축적인 눈을 가지고 계세요. 왜냐하면 조명 위치나 창문의 그 30cm의 그 차이나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건축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의 언어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시공업자는 불편해 하실 수도 있죠. 너무 꼼꼼하게 이것저것 요구한다고 해서. 그래도 건축주님이 지내셔야 되는 그쵸. 집이니까 꼼꼼해야 건축의 되는 게 주인공이 맞죠. 건축주님이니까 꼼꼼해야 되는 게 맞죠. 그런 부분들을 또 보실 수 있는 게